21년 3월 15일 오늘 상승한 종목 재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같은 경우 오늘 22평 본에서 저항을 한번 받은 모습이에요. 기존에 한번 이 22평을 깨고 내려오더니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 20평 부근에서 뭐 윗꼬리를 단다거나 아니면 그냥 윗꼬리 달기도 전에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오늘도 22평에서 저항을 받는데 그래도 좀 윗꼬리를 달면서 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22평 위로 올라타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거나 계속 이렇게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지수가 조금 약하고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약간 불안감, 그리고 최근 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비트코인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투기성 자본이 쏠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로 작용하겠죠. 근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채 금리가 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지수 자체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대신 좀 종목들, 테마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우선 마켓컬리 관련주, 이 마켓컬리 관련주 같은 경우 네이버에 쳐보시면 쭉 쭈르륵 나올 텐데, 우선 오늘 강했던 건 이제 K스피드 같은 경우 원래 제가 알기로 흥국 FM보다 후발주가 2등주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장주로 자리 잡을 모습인데, 유정란을 마켓컬리에 납품한다고 이제 엮어서 이제 대장주를 차지하고 있고, 흥국 FMB가 2등주, DSC 인베스트먼트도 뭐 예전에 투자한 적 있다 하면서 3등주로 오늘 움직였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쿠팡 때는 막 무더기로 5종목이 막 상한가를 간다거나, 또 좀 장기간 기간 조정 거치고 다시 또 상한가를 무더기로 보낸다거나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마켓컬리는 쿠팡보다 좀 약하지 않나. 쿠팡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상장됐을 때 첫날이던가 그때 시총이 100조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갔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이 크고 워낙 기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지만,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쿠팡보단 조금 약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덩치도 좀 작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해도 쿠팡보단 조금 힘이 떨어질 것 같다고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IPO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좀 크게 움직였는데,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가 크래프톤, 그리고 야놀자가 또 뭐 시간 내에서 그 장외 시장에서 상승을 좀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얘네들 때문에 아주아이비 투자가 좀 강세고, 대성창투 같은 경우 크래프톤,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 크래프톤과 야놀자가 좀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 에이프로젠 관련주들이 뭐 이제 나스닥 상장한다면서 에이프로젠 이름 붙은 것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에이프로젠 HNG, KRC, 제약. 인콘이 최대 주주인 자이버사 테라퓨틱스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콘 역시, 그리고 넵튠은 크래프톤 관련주, TS 인베스트먼트도 크래프톤 관련주, 이렇게 요새 어디 나스닥 상장한다 하면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주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런 IPO 그리고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좀 최근에 이슈가 되면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토류 관련주로 이제 동국 RNS, 유니온, 코스모화. 뭐 히토류 관련주는 얘네들 말고도 더 상승이 나온 거 있어. 뭐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티플렉스, 이런 것들도 다 한 자리대 상승이 나온 모습이긴 한데, 동국 RNS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 유니온이 2등주 정도 되는 모습이었고, 이제 코스모화가 사실 완전 히토류 관련이라기보다는 이제 코발트 가격 상승하고, 이제 히토류 관련주가 또 상승하면서 코발트 관련주에 좀 관심이 쏠리면서 이쪽으로 좀 관심이 몰린 것 같아요. 코스모화 같은 경우에 코발트 관련해서. 다음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 이제 코스모화 같은 경우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이 전해 코발트 및 코발트 화합물 제조업체고요. 네, 뭐 사실 코발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히토류라고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히토류라고 보면 되겠죠. 정치 테마주 오세훈 관련주에 이제
오세훈도 좀 새롭게 떠오른 지금 좀 뜨거워진 테마인데 이제 서울시장 후보 이 효과 때문에 오세훈 관련주들이 좀 뜨겁습니다. 좀 새롭게 떠올랐어요. 뜨거워도 다른 윤석열 테마보다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 해서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양산업, 지능기업 이우비, 진양화학. 지능기업 이우비 같은 경우 또 이제 지금 우선주들이 또 약간 이상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같이 좀 그것도 같이 엮어서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이던 시절에 서해뱃길 관련 사업 관련 종목입니다. 지능기업 이우비는. 그다음 윤석열 관련주로 이즈미디어, 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기사도 몇 주 전에 나왔었고요. 아이크래프트, 컴퍼니K, 신원종합개발, 진도 얘네들이 상승이 나왔고, 이재명 같은 경우 코이즈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로 이제 AD 칩스,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에 들어갈 차세대 자율주행차용 칩 설계 과제를 수주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AD 칩스가 이제 국내 유일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인데 뭐 관련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겠죠. AD 칩스 같은 경우. 그다음 이제 노바백스 관련해서 캐몬,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위탁 생산 이력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엄청 강한 모습은 아니긴 해요. 노바백스 관련주들. SK 케미칼, DR잼 이런 종목들도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좀 상승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음봉이었고 오히려 DR잼도 음봉이고 뭐 상승은 했다고 해도 1.98%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러다 갑자기 또 팍 치고 나올 수 있겠지만 우선 오늘은 좀 약했습니다. 우선주, 지금 약간 우선주가 오늘 좀 이상 급등 현상이 좀 나타나긴 했어요. 물론 호재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유 없이 상승이 나오거나 그런 게 많고, 또 좀 워낙 좀 되게 작고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좀 매매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단일가 거래기도 해서 잘못하면 크게 물린 다음에 빠져나올 수도 없거든요, 우선주는. 그래서 정말 하시고 싶다 하면 우선주는 무조건 소액, 진짜 제 생각에는 1000만원도 좀 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소액으로 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단일가 거래라서 손절도 마음대로 안 되죠. 단일가 거래 아니어도 워낙 얘네들은 호가가 얇아서 좀 손절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 이제 신원후 당일 특별한 뉴스 없는데 이제 시총 38억, 상장주 지수 9740주. 얘네가 신원후 같은 경우 오늘 거래 대금이 7억 정도 터졌거든요. 7억이면 사실 1억은 못 들어가겠죠. 오늘 거래량이 7분의 1을 내가 터뜨리는 건데 1억 매수는 불가능하겠죠. 솔직히 1000만원도 7억에선 1000만원도 좀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1000만원도 좀 들어가기 힘들어요. 신원후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우선주들이 좀 이런 작은 우선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액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승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해요. 약간 폭탄 돌리기 느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주들은. 흥국화재우 환경 관련주기도 한데 뭐 당연히 특별한 뉴스 없고 시총 69억. 삼성중공업 물론 호재는 있어요. 얘는 이제 8천억 규모 컨테이너선 수주 본주는 한 3% 정도 상승했던데, 삼성중공업도 좀 되게 유명하죠. 우선주 이상급등으로 한때 90 몇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한 35만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녹십자홀딩스 이후 뭐 JW 중유제약우, 현대건설우, 유유제약 1우, 흥국화재 이후, 비, 하나솔루션 우는 뭐 이렇게 모두 상승이 나왔어요. 뭐 하나솔루션 우 같은 경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선정됐다 이런 호재 기사 나오긴 했는데 본주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 우선주들이 이렇게 좀 무더기로 좀 테마를 이뤄서 오늘 상승한 것 같습니다. 우선주들 뭐 특별한 이유가 크게 부각돼서 상승한 것 같진 않고요. 이제 오늘 또 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지수도 좀 밀리고 이렇게 좀 지수가 밀릴 때 우선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약간 그래서 좀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 뭐 언제나 정치 테마, 품절주, 우선주 뭐 이런 뭐 빅텍이라던가 이런 주들이 움직이니까 좀 같이 오늘 약간 우선주가 선택받아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 좀 해보고요.
개별 호재에 있는 종목도 이제 KD,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상승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간만우, 중국 관련 사업 모멘텀 지속인 것 같고요. 넥스트사이언스, 베트남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이상 소식의 강세, 나노젠은 넥스트사이언스가 투자한 베트남 관계사고요. 파세코, 에어컨 관련 호재 예전에 나왔었죠. 금요일인가 목요일. 그 모멘텀 지속인 것 같고요. 넥스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최대 주주로 등극, 바이오 신규 사업 추가,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에 신라젠 전 부사장 영입했다고 하는데, 좀 솔직히 이게 좀 게임직합니다. 경영진으로 신라젠 전 부사장 영입됐다는 게. 물론 제가 신라젠 경영진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닌데, 예전에 신라젠 경영진에 대해서 경영진의 주주들한테 약간 소액주주들에게 약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좀 해봤다 보니까, 뭐 이 부사장분은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깨림칙하죠. 효성 첨단 소재,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 효성화학,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신약 승인 청신호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런 임상 결과 보고서, 이런 바이오의 어떤 청사진, 진짜 뭐 미래에 대한 그런 가치를 보고 투자하실 분이라면, 정말 바이오주 같은 경우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서 손절 익절 빠르게 하면 된다고 치더라도, 좀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진짜로 이 바이오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임상 관련해서도 뭐 일정이라던가 뭐 어떤 게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가 이런 걸 좀 잘 공부하시고 매매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오롱 글로벌,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한다면서 오늘 조금 상승 나왔고, 뭐 재료 약간 불명하고 모호한 종목으로 이제 포인트 모바일, 왜 상승이 나오는지는 특별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큰데 모두 안전하게 매매하시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나 틀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